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과 저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PQ라고 했을 때 두 직선 OP 그 다음에 OQ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각각 알파와 베타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림은 아마 여러분 책은 좀 더 크게 나와 있을 테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7분의 5.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아마 코사인이 아니고 탄젠트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죠? 이걸 통해서 탄젠트를 유추하는 그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과 관련이 있겠죠? 그럼 탄젠트 알파 이거는 보나마나의 관계식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순서대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됐나요? 이렇게 써질 거라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직선을 보면 이게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직선은 y는 ax가 될 테고 여기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ax가 되겠죠. 근데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값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a. 근데 그 a는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탄젠트를 붙인 탄젠트 알파는 a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직선이 이루는 이 회전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그 베타에 탄젠트를 붙이면 저 직선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a가 된다. 이제 갖다 끼시면 되죠.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a 빼기 베타니 a 빼기 마이너스 a니까 2a 이렇게 되겠죠. 남은 건 이 값이 어디에 대응된지를 봐야 되는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7분의 5랍니다. 근데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게 되면 이거는 음각이 돼서 4, 4분면의 각이 되지. 그렇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이 각은 4, 4분면의 각이 돼요. 음각이니까. 그럼 여기쯤에 놓여있다고 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근데 코사인 값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동경 길이분의 x좌표가 여기가 5였다는 얘기죠. 그럼 y좌표는 이게 루트 49 마이너스 25 루트 24 2루트 6인데 여기 좀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루트 6. 자, 탄젠트 값 정리해야 되죠?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럼 탄젠트는 5분의 마이너스 2루트 6. 그럼 이 값이 5분의 마이너스 2루트 6.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6. 우리 곱해봅시다. 5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 이거는 음수를 이쪽에 줘서 분배하면 이제 제곱이 양수가 되니까 분배한다고 치면 여기는 2를 그냥 약분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좀 편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6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 루트 6a 제곱. 여기다 곱해서 5a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5a. 이걸 곱하게 되면 플러스 루트 6. 0.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합니다.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되는 꼴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6, 여기 1. 여기 루트 6, 여기 1. 근데 이게 아마 넘어가서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얘는 플러스로 바뀌지만 이게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그럼 부호를 달리 둬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그럼 여기 먹이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 된 결과에서 루트 6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루트 6은 0. a 값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또는 루트 6. 양수의 값, a 값은 루트 6이 됩니다. 선분 AC와 B와 AC가 서로 같은 이등변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죠. AB, AC, 그럼 A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AB, AC. 이등변. 이 각을 그냥 이등변이니까 얘는 알파라고 둡시다. 그럼 얘가 베타면 이쪽은 이제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2베타의 값이 파이가 되죠. 네, 이렇게 지금 책에도 이렇게 알파 베타로 써져 있으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덧셈 정리 마이너스 5분의 1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게 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넘어간다고 칠게요. 알파만 남기고 뭐 2베타가 넘어간다고 치면, 아니면 2베타만 남기고 알파가 넘어간다고 치면 뭐가 더 유리할까요? 네. 이렇게 넘어간다고 치면 2분의 알파 좀 안 좋은데? 네. 알파로? 탄젠트 알파?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를 처음부터 파이 마이너스 베타로 한다면 안 될까요? 합쳐서 파이. 조건 뭐 잘못 쓴 건 없죠? 이게 베타 앞에 2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기 좀 조금 귀찮네요. 반각 같은 거 써도 물론 뭐 이렇게 배각이나 이런 걸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식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조금은 쪼개서 봅시다. 이걸 한꺼번에 보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죠? 배각 쓰기도 좀 그렇고 뭐 이렇게 써봅시다. 네. 안 되면 이렇게 뭐 짜맞추면 되겠네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죠?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이렇게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썼던 이 각은 결국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 쓸 수 있겠죠. 탄젠트 여기다 붙여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 그럼 얘는 뭐랑 같은가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 정도 계산은 쉽게 하셔야죠. 네.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를 계산한 결과가 이 결과라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를 계산한 결과다. 됐습니까? 따라서 탄젠트 베타는 얼마예요? 5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탄젠트 베타는 5분의 1로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5분의 1을 바꿔 써요. 여기를 쓰게 되면 탄젠트 알파 쓰기 귀찮으니까 탄젠트 알파를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이제 살짝 지우고 마이너스 5분의 1은 여기 탄젠트 베타 대신에 5분의 1 대입해서 1 마이너스 5분의 1K 그 다음에 5분의 1 플러스 K 이런 느낌으로 위아래 양변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5 마이너스 K 5를 곱하면 5K 플러스 1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겠죠?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곱하면 25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K 20K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K 값이 지금 누구였나요? 이거였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지면으로부터 6m 그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고 탄젠트 세타의 값이 4 두 지점 BH 사이의 거리는 3m AB 사이의 거리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AH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림을 조금만 크게 할까요?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탄젠트 값이 나왔으니까 탄젠트에 관련된 어딘가에 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세타가 나왔잖아요. 세타는 두 개 각을 합친 거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둘 수 있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구하는 값은 어쨌든 여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여기를 그냥 x라고 둡시다. 여기를 구해야 전체 길이 A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있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알파 베타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탄젠트 세타 지금 문제가 탄젠트 세타의 값을 알고 있었잖아요. 탄젠트 세타의 값 그게 4였죠. 이건 달리 말하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4란 뜻이고
여기서 탄젠트 덧셈 정리.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게 4. 그럼 남은 건 탄젠트 알파랑 베타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탄젠트 알파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이 알파가 바라보는 변과 이 변.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라는 개념이겠죠. 이게 예각이니까. 그럼 6분의 x가 탄젠트 알파의 값이에요. 탄젠트 베타 값은 이쪽 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베타는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숫자 갖다 끼시면 되죠?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1 마이너스 6분의 x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12분의 x 분의 6분의 x 더하기 2분의 1. 그게 4. 위아래 이제 분수식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이제 x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정답은 아니에요. x에다 3을 더한 게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죠.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값이 이제 차이가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죠. 커지기 어느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각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이제 포인트긴 해요. 근데 아까처럼 뭐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알파를 두고 여기다 뭐 베타를 둔 다음에 베타는 여기를 알파로 둬야죠. 네. 베타는 알파 플러스 세타. 따라서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x가 분모로 내려가게 돼. 탄젠트 값을 계산하는데 탄젠트 알파를 계산하려면 x분의 5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x가 분모로 내려가는 꼴이라 뭐 그래도 돼. 어차피 최대값 구한다는 얘기는 느낌상 분수 형태인데 최대값이니까 산술기하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뭐 분모 x가 들어도 뭐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풀이는 아까 위에서 잠깐 했으니까 좀 다른 풀이를 해봅시다. 다른 풀이. 여기를 베타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에 여기는 이 각은 외곽이 되죠. 얘를 이제 알파라고 잡습니다. 그럼 알파라는 각은 베타 플러스 세타랑 같고, 따라서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같겠죠. 이거 괜찮죠? 네. 지금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 여기다 쓸까요?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럼 여기서 이제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정해야 됩니다. 탄젠트 알파는 여기서 정해주면 되겠죠. 탄젠트 알파 5분의 x. 탄젠트 베타는 여기서 정의하면 됩니다. 그럼 탄젠트 베타는 20분의 x. 이제 숫자를 채워놓을게요. 여기다가 1 플러스 5분의 x, 20분의 x 곱하면 100분의 x 제곱. 여기는 5분의 x 마이너스 20분의 x. 자,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100을 곱해봅시다. 100 곱하면 100 플러스 x제곱. 100 곱하면 20x 마이너스 5x 15x. 자,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는 좀 불편하고요. 양변에 어차피 x는 양수값이라 위아래 x로 나눠봅니다. 그럼 x분의 100 플러스 x 분의 15. 분자를 정수 형태로 그러니까 숫자 형태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죠. 그렇지? 똑같은 숫자에 가장 작은 수로 나눴을 때 이 분수 전체 가장 큰 값이 될 테니까, 결론은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떠오르죠? 산술기하가 떠오르죠. 양수합의 최소값 산술기하. 그렇지? 근데 산술기하 어차피 최소값 구한다는 얘기는 언제가 성립하는 거냐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 보통은 산술기하 최소가 성립하죠. 그럼 둘이 서로 같을 때, 양변 x를 곱하면 x제곱이 100일 때, 따라서 x값은 양수값 10이 된다. 지금 우리는 탄젠트 세타 값이니까 이 분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x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x에다 이제 10을 여기다 대입하죠.
우리가 10 대입하면 10 플러스 10분의 15, 20분의 15, 약분하면 얼마예요? 4분의 3. 네,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써야죠. 원래대로 이제 이게 만약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x 플러스 x분의 100. 얘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약분시키고 얘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단 산술기하가 최소값을 간다 뜻은 등호가 성립할 때고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앞 두 수가 서로 지금 얘기한 앞 뒤에 있는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산술기하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정리하는 건데 사실 뭐 서술형이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는 조금 니네 산술기하 처음 배운 거 아니잖아. 산술기하 모르고 수능 못 본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쓰고도 산술기하네. 그러면 당연히 등호에서 최소값이 나올 테니까 얘네 같을 때 그럼 빠르게 x를 구하는 그런 방식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 갔는데 여기는 이 식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보나마나 코사인 2x가 배각이잖아요.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사인으로 바꿔야지. 그럼 이거 사인으로 바꾸면 뭐라고 써야 되죠? 1-2 sin x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sin x에 대한 2차, sin x에 대한 1차.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sin x를 뭐 한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 이거는 한 문자에 대한 2차 함수가 되지. 됐니? 다만 조심할 건 이제 변형이 설정되겠죠? sin x를 만약 내가 t로 둔다면 sin x의 크기는 -1과 1 사이니까 t도 -1과 1 사이. 그럼 t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1과 1 사이에서 최대값을 찾아내면 되는 문제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코탄젠트를 탄젠트 x분의 1로 바꾸는 거다. 그럼 양변에 탄젠트 x를 곱하면 탄젠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맞니? 그럼 아마 보나마나 숫자 크기로 본다면 인수분해 될 겁니다. 탄젠트 값 두 개 구한 다음에 요범위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탄젠트 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양수는 양수인데 뭐보다 작아야 돼요?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5도 몇 도예요? 얼마예요? 1. 그럼 이건 결국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탄젠트 값을 취하고 그 탄젠트 값을 통해서 뭐 하시면 돼요? 이것도 탄젠트 값을 통하면 코사인 x랑 사인 x를 구할 수 있지. 근데 코사인 x랑 사인 x를 알지 사인 2x랑 코사인 2x를 모르잖아. 이거 다시 뭘 써야 돼요? 배각 공식. 이 사인 코사인 얘는 뭐 아무거나 지금 사인 탄젠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뭐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을 쓰든지 아니면 2 코사인 x 제곱 마이너스 1을 쓰든지 아니면 1 마이너스 2 사인 x의 제곱을 쓰든지 뭐 그걸 골라서 편한 대로 골라서 이제 숫자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저런 것까지 풀 시간은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말로.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죠.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이 프로는 보셨을 테니까 그림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실 테고.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삼각형이 필요해요. 얘는 이렇게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이쪽에서는 여기 값이 얼마죠? 피타로 정의에 따라 이제 50이 되겠죠? 이 각이 세타면 이 각도 세타가 되겠죠. 맞니? 그럼 여기서는 탄젠트 2세타의 값은 얼마? 3분의 4.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사인 2세타의 값은 5분의 4. 코사인 2세타의 값은 5분의 3.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이쪽 빨간색에서는 탄젠트 세타의 값은 요 길이를 몰라 우리가 지금. 이 길이를 모르잖아. 이 길이를 그냥 x라고 잡읍시다. 그럼 30 플러스 x분의 50.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사인 코사인을 계산하려면 이거 피타고라스 써야 되잖아요. 이 빗변기를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잠깐 놔둡시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뭐 쓰셔야 됩니까? 배각 공식. 좋은 대답이에요. 배각이요? 여기 탄젠트 보이잖아요.
왜 굳이 탄젠트를 쓰는 겁니까? 이거 사인이랑 코사인 쓰려면 아까 말했지만 이 빗변기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모양상 이쁘지 않다. 이 x 때문에 식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루트 씌워서 정리하다 보면 식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탄젠트로 해결할 수 있으면 탄젠트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탄젠트 값을 알고 있고 얘도 탄젠트로 식이 정리되기 때문에 탄젠트로 한번 끌어보는 건데 탄젠트 2세타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세타잖아요. 그러면 1 마 탄탄인데 이거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분의 얘랑 얘랑 두 번 더 쓰면 하는 거니까 2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이거 너무 불편하다 식. 이것도 그냥 간단히 바꾸자. K로. 어차피 저 값 구하라는 얘기는 K 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탄젠트 2세타의 값이 3분의 4였고 1 마이너스 이거를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지금 K라고 뒀으니까 K의 제곱분의 2K 그렇죠?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6K 4를 분배하면 4 마이너스 4K 제곱 양변 넘어가서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2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2K K 2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K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보세요. 탄젠트 세타는 이게 예각 아니야 지금 그림상? 탄젠트 세타가 예각인데 음이 나올 리가 없겠죠. 1사분면 각인데 양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구하라는 건 x값 구하는 겁니다. 탄젠트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x를 구해야 되니까 30 플러스 x분의 50 이 값이 k 값인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게 이 50의 대항 2배 값이 돼야 되니까 30 플러스 x는 100 따라서 x는 70 뭘 구하는 문제였죠? 그냥 x를 구하는 문제네요. 네, 50m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합성의 계산법은 아는데 개념을 모른다고? 합성의 계산법 아마 뭐 책이나 뭐 공식 보고 아셨긴 하겠지만 이거 원래 상관함수의 합성은 뭘 이용한 거죠? 사인이나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역이용해서 반대로 역추론해서 구해내는 게 상관함수의 합성이죠. 그렇지? 첫 번째 뭐 하냐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이거 합성하려면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 상관함수의 합성은 각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각이 틀리면 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각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x가 아니고 x-3분의 파이니까 여기 다시 뭐 써야 돼요? 덧셈 정리. 덧셈 정리. 그럼 싸고 마고 싸. 사인 x에 여기에 이게 60도잖아. 그럼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코사인 60 계산한 겁니다. 곱하기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일단 식을 x로 정리해야 돼요. 거기다 이제 루트 3이 이렇게 이제 분배가 돼서 넘어오겠죠? 그럼 이쪽을 정리하다 보면 이쪽만 정리하게 되면 루트 3 분배하면 2분의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x가 되고 얘랑 얘랑은 동량 처리가 되죠? 그래서 y는 2분의 루트 3 사인 x 플러스 2분의 3 코사인 x 네, 이렇게 이제 각을 하나로 통일했죠? 각을 통일했으면 이제 상관함수의 이름을 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원 개념은 이런 거죠. 이거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운 값을 일단 끄집어내는 거지. 근데 원래 개념은 이래요. 얘들아 봐봐. 원점에서 동경을 놓는 거야. 근데 이 동경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게 x좌표, 여기 있는 게 y좌표인 형태로. 그러니까 이 좌표점 위에 어딘가에 2분의 루트 3, 2분의 3을 잡아줘요. 그럼 대략 뭐 한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그럼 이렇게 동경을 잇고 이걸 내려. 이 각을 우리가 책에서 뭐 세타 아니면 알파 아무거나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를 잡았다면 여기는 이 값이 2분의 3이고 여기는 이 값이 2분의 루트 3이잖아. 맞니? 네. 그치?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할 때 삼각 처음에 중3 때 삼각 비할 때도 이거부터 배우고 왔었죠. 이렇게 있고 이 각이 알파이고 이 동경 길이를 그냥 r이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는 이 높이를 정의할 때 이 높이를 뭐 h라고 할게요. 그러면 sin 알파는 r분의 h가 되지. 따라서 h 값은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빗변 곱하기 sin 알파가 되죠. 맞니? 밑변 길이를 a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돼요? 코사인을 써야 되죠. 코사인 알파는 r분의 a, 양변에 r을 곱하게 되면 밑변 길이 a는 r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정말로 중요해.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각각 이제 좀 이따 내가 상관함수 이제 활용 문제나 상관함수의 극한, 뭐 미분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거를 빠르게 정리해서 변을 빠르게 잡아줘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막 몰라 헷갈려서 막 그림 그리고 하나씩 막 다 관계성을 다 따지고 보고 이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라 기억해야 돼요? 삼각형에서 이 높이에 나오는 값은 빗변 곱하기 사인이에요. 비싸. 빗변 곱하기 사인. 여기는 밑변은 코사인 값을 이용해야 되죠.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 따라서 밑변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빗변 곱하기 코사인. 비코. 뭐 외우면 비켜. 이렇게 외우든 네가 알아서 외워.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빗변기라 필요해. 이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피타고라스가 필요하겠죠? 이거 제곱하면 4분의 9. 이거 제곱하면 4분의 3. 둘을 더하면 루트 씌우죠? 얘는 얼마야? 4분의 루트 12. 얘는 2분의 2 루트 3 약분하면 루트 3이 되죠? 맞니? 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말한 거 있지? 여기는 2분의 3이라는 값은 뭐로 표현이 되죠? 아까 높이잖아. 빗변 곱하기 사인 마주보는 각 알파. 여기 있는 밑변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그럼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여기는 이 점이 이렇게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걸로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알파, 루트 3 곱하기 사인 알파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뭐만 빼주면? 근데 저기서 이 값을 x좌표, 이 값을 y좌표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2분의 3이라는 게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아까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결국 뭘 계산한 거죠? 뭘 계산한 거예요? 코사인 알파를 구하시오. 그럼 뭐가 돼요? 루트 3분의 2 루트 3. 됐니? 이게 얼마야? 2분의 1이 되지. 사인 알파를 구하라면 얼마죠? 루트 3분의 2분의 3. 그럼 내양, 외양, 사인 알파 분의 2분의 3. 2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3. 그럼 루트 3으로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2분의 얼마? 자, 계산해봐. 2 루트 3분의 3. 유리해보면 루트 3 곱하 루트 3 곱하죠? 그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잘 보면 이 값과 이 값이 얘랑 매우 유사해요. 만약 내가 여기서 루트 3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루트 3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얘는 뭐가 되죠? 2분의 1 사인 x가 되지. 얘는 루트 3을 끄집어낸다면 2분의 루트 3 코사인 x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내가 루트 3을 끄집어냈다고 치는 거예요. 친다면 식이 저렇게 바뀐다고. 바뀌고 나서 보니까 아는 값이 나와요. 2분의 1은 뭐가 나왔죠? 코사인 알파 나왔죠. 여기를 코사인 알파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순서를 좀 바꿔서 사인 x를 먼저 쓰고 2분의 1을 코사인 알파로 바꿔 쓸게요. 여기도 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이죠. 이게 사인 알파예요. 플러스 코사인 x 써주고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썼더니 이게 무슨 공식이죠? 사인 덧셈 정리해요. 싸고 풀고 싸. 루트 3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알파. 됐니?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 알파가 특수각이야? 이 알파는 특수각이니? 2분의 1.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고 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60도잖아. 이 각이 60도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루트 3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네, 각까지 변환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고, 근데 이거를 이 문제 하나 풀겠다고 이 개념을 다 끌고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어쨌든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루트 3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제곱에 뭐 씌운 거? 루트 씌운 값이라는 얘기죠. 이거 제곱 2분의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2분의 3의 제곱에 루트 씌운 값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 x 갖다 사인하고 사인 코사인을 붙여서 지금은 이렇게 사인으로 합성시켰고 사인한 다음에 x 플러스 요 각을 계산해야 되잖아. 요 각. 근데 이거는 점만 찍을 줄 알면 2분의 루트 3, 2분의 3이라는 이 점을 찍을 줄 알면 이 각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보시면 이거에 여기는 이 각에 얘가 몇 배예요? 루트 3배야.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일 테니까 이쪽이 30도. 이게 바라보는 각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여기가 60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꼭 여기 있는 위치 요 점 있죠?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인 걸 알고 있으면 점 찍어놓고 비례를 통해서 각도를 찾아내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혹시 이 숫자들의 비례가 일정하지 않아서 특수각이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숫자 3,4 이럴 수도 있잖아. 4,3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이건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3, 4, 5라는 숫자를 잘 알고 있을 뿐이지 이건 특수각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만약에 제가 합성시켜서 이 케이스로 하면 이렇게 나왔겠죠? y는 4 sin x 플러스 3 코사인 x 이렇게 나온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찍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합성하게 되면 y는 이거 제곱해서 더한 값에 루트 5가 붙을 때고 사인 붙이고 x 갖다 붙이고 특수각이 아닌 그냥 알파인 거잖아. 그럼 일단 쓰긴 이렇게 썼는데 이 옆에 이제 단하고 뭐 써줘야 돼요? 이게 특수각이 아니잖아. 특수각이면 내가 안 써줘도 다 알잖아. 근데 특수각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이 알파가 정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알파를 정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의 값을 이렇게 따로 정의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야 대략적인 이 알파라는 각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알파는 5분의 3, 사인 베타는 5분의 4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합성된 결과가 마무리된다는 뜻이죠. 지워버렸네 어쨌든 이 문제. 그러니까 빠르게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아까 정리했더니 정리해서 쓴 값을 합성하니까 아까 루트 3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라 여기가 3분의 파이냐 6분의 파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문제 풀 때는 만약 이 문제라면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루트 3.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3.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는 여기에요. 이원의 지름. 그 다음에 4분의 파, 이게 45도.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여기를 세타로 뒀을 때,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2세타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2세타. 봅시다. 보나마나 문제가 2세타를 구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럴 수 있겠지. 코사인 2세타를 보게 되면 혹시 문제 안에서 2세타를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럼 그냥 직접 쓰면 되죠. 2세타 혹시 어딘가에 나온다면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배각 공식을 쓰시면 되죠. 둘 중에 하나요. 2세타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코사인 세타 값을 통해서 뭐 배각 공식, 뭐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한 배각 공식을 쓰는 거겠죠. 자, 이 문제 이게 45도죠. 보통 이런 문제는 여기 있는 세타 값을 통해서 코사인 사인을 정리하려면 아무래도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세타를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선을 이렇게 긋는 거는 의미가 있나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따로 계산할 거예요, 이걸?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긋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의미가 없죠. 뭔가 의미 있게 그어야 되잖아. 의미 있게. 어떻게 그러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문제? 직각삼각형 만들 때 좀 의미 있게 그으려면 AB의 연장선, AD의 연장선과 B가 이렇게 만나도록.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니까? 90이 되니까? 네. 됐어요? 이게 45도, 얘도 45도. 그럼 얘도 45도. 근데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타를 여기 있는 각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은 다시 4분의 파이만 세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고 이 90이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 때문에 괜찮긴 한데 좀 더 쉽게 가봅시다. 좀 더 쉽게. 이렇게 그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왜죠? 그러면 얘가 9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길이, 이게 직각이등변이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죠? 다시 얘도 직각이등변이고 얘도 직각이등변인데 얘랑 얘랑은 합동이지. 이게 x면 여기 길이도 x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 원의 반지름이 정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2x가 돼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요. 이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직각. 근데 이게 지금 45도잖아? 90, 45, 45. 그러면 얘랑 얘랑 변길이 같죠? 내가 이 길이를 x라 잡아요. 그럼 이 길이도 x가 돼. 이게 수직이잖아? 그럼 요 삼각형도 직각이등변이죠. 90? 이게 45면 얘도 45잖아요. 이게 왜 90이니까. 90, 45, 45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도 90, 얘 45, 그럼 얘도 45. 그럼 직각이등변, 이변과 이변 길이 서로 같아져요. 그럼 얘도 x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2x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정의되죠? 탄젠트 세타가 정의가 돼요. 어떻게? 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 이렇게. 얘가 90. 얘가 D. 얘가 B. 수선 내렸다 치자. 여기다 H를 합시다. H. 얘가 세타거든요. 근데 선분 BH. 이 길이가 3x예요. 선분 DH. 이게 x가 되죠. 3분의 1이 납니다. 탄젠트 값을 알잖아. 그치? 탄젠트가 3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1대 루트 3,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루트 10 되게 됐죠? 루트 10x가 되겠지, 이렇게? 거기서 sin x를 정의하라면, sin 세타를 정의하라면, 루트 10분의 1. 코사인 세타를 정의하라면, 루트 10분의 3. 이거를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이건 공식이 많잖아? 3개나 되잖아? 그 중에 아무나 괜찮아. 아무나. 다 나와 있으니까. 너 같으면 뭐 쓸래? 뭐 그걸로 쓰셔도 되고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뭐 이걸 쓰시거나 아니면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쓰시거나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의 제곱을 쓰시거나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이걸 집어넣어서 답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문제 풀 때 좀 유리하지 않나. 선을 그을 때 이왕이면 세타를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든다면 저게 좀 더 유리하다. 자꾸 한숨 쉬면 안 되는데 자꾸 한숨이 나오네요. 나도 모르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가 일사분면 위에 일사분면 위에 있고요. 점의 좌표 여기 2,0, 여기는 0,3.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구하지는 않잖아요. 그치? 보통 이런 문제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렇게 하나. 그렇지 않아? 나만 저렇게 하지는 않잖아. 다 저렇게 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이제 해봅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이야.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누구니? 이만큼이 높이지. 근데 이만큼이 누구예요? 점 P의 X좌표요. 점 P의 X좌표. 그럼 여기 있는 이 써야 될까요? 좀 이따 씁시다. 네.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는 이렇게 내려와서 수직의 길이. 이게 높이겠죠? 이건 점 P의 Y좌표가 되겠네요. 그럼 점 P의 X좌표와 점 P의 Y좌표를 뭔가 조건에 맞게 쓰라는 얘기잖아요. 조건에 맞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그거 했는 거 아니면 A, 이거를 여기 가운데 선이 있잖아. 이 가운데 선을 동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점 P가 여기 놓여 있죠?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요. 여기서 이제 상관함수가 정의가 되죠? 아까 기억나요? 이 길이, 이 좌표점 정의할 때 여기를 반지름 R로 두고 혹은 동경계를 본다면 점 P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점의 좌표를 정의할 수 있었죠? 이 길이 얼마일까요? OP? P는 2원의 반지름 2. 그렇죠? 2원의 반지름이잖아요. 2원의 반지름 4. 그럼 얘가 이제 4인 상태죠. 그럼 점 P의 좌표는 뭐로 잡아주시면 돼요?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4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점 P X좌표. 이거를 여기다 쓰겠다는 얘기죠.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점 P의 Y좌표. 4 곱하기 사인 세타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삼각형의 합을 계산하시고 이 약분해 봅시다. 약분하면 2가 남고요. 약분하면 4가 남고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4 sin x 플러스 6 코사인 x가 되고 이때 뭐가 쓰이냐면 상관함수의 합성이 쓰이죠. 이거 제곱 16, 이거 제곱 36 합치면 얼마니? 52는 몇 루트? 2루트 13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알파. 됐지? 물론 이 알파를 나중에 이게 혹시 상함수에 대한 뭐 서술형 문제라 이걸 표현을 해야 될 때는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이거 써주면 되잖아요.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얘가 뭐죠? 네. 여기가 이제 세타였고, 알파 값을 이렇게 변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알파 값을 정의해주면 돼. 근데 지금은 이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 4,6이야. 이 점의 좌표가. 4,6. 맞게 쓴 거 맞니? 4,6? 아니에요. 이거 점이 아니고 여기를 합성했을 때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4,6을 여기다 찍어 놓고
이렇게 된 게 누구예요? 알파예요. 아까 그냥 세타고 우리는 새롭게 알파라는 값을 정의했잖아. 4,6 여기는 2루트 13. 사인은 2루트 13분의 6, 코사인은 2루트 13분의 4.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은 어차피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이면 앞에 붙어있는 이 계수가 중요하지 여기는 각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최대값,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2루트 13이 네, 됩니다. 이거 담는 거네. 자, 이래요. 네. 보통 이런 문제는 뭐 해야죠? 코사인 분의 2 합니다. 일단 이게 코시커는 좀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값으로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x가 파이로 한다고 자꾸 신경 쓰이죠, 이것도. 네. 바꿔봅시다, 일단은. 코시커를 바꾸면 코시커는 뭐의 역수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 분의 1. 그렇죠, 사인분의 1이죠. 사인 x 분의 1 마이너스 1 분의 얘는 사인 2x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네. 좀 더 정리 일단 해놓고 근데 이게 x가 파이로 간다 계속 신경 쓰이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이제 치환할 겁니다. 자, 정리하기 위해서 위아래 뭘 곱할까요? 이 분모들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저 분모들의 최종 배수인 sin x, sin 2x를 같이 곱합시다. 그럼 얘는 sin 2x가 남고 마이너스 sin x 곱하기 sin 2x. 쟤는 sin x가 남고 마이너스 sin x 곱하기 sin 2x. 그럼 위아래 보면 묶이죠? 분모는 뭐로 묶여요? sin 2x로 묶이고 1 마이너스 sin x가 남고 분자는 sin x로 묶이고 1 마이너스 sin 2x가 남죠.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혹시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서 2분의 1 쓰시는 그런 학생은 없겠죠? 네. 다시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2 곱하기 sin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지웁니다. 약분하고.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잘 보세요. 저 sin x를 지우고 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2 곱하기 코사인 x 가로 1 마이너스 sin x 분의 1 마이너스 sin 2x가 되는데 아까는 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됐었죠. 네. 왜 파이를 대입하면 안 되나요? 0 곱하기 이게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돼서 0분의 0꼴이에요. 네. 정리해봤는데도 여전히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서 전체 곱하면 0이 돼서 0분의 0꼴이라 계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시킨 겁니다. 0이 되는 인자인 0인자를 이렇게 약분시켰더니 잘 보시면 더 이상 0이 되진 않아요. 그 사실은 필요하면 x-파이를 뭐 치환 더해야 되고 이러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네요. 그냥 직접 대입하시면 됩니다. 극한을 계산하는 거니까. 대신에 계산 잘 하셔야 되죠.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얼마예요? 1 어허. 같은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사인 파이 0. 0. 그럼 1 빼기 0이니까 1. 얘는 1 빼기 0. 사인 2파이도 0이죠.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셨죠? 0분의 0꼴을 상함수에서 0분의 0꼴을 계산하는 방식을 잠깐 이런 문제를 보시고. 이건 합성함수죠. 저건 뭐 도리가 없어요. 일단 합성함수를 정리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fx 함수 g에다가 sin x를 x 대신에 sin x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sin x의 제곱 플러스 sin x 분의 fgx 이번에는 여기 있는 x자리 대신에 이게 gx를 대입해야 되니까 sin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써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다음 뭘 하면 좋을까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 봅시다. 그래야 모양이 이뻐지니까 이걸 x로 나누면 x분의 sin x. 이게 근데 제곱이잖아? sin x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얘는 x분의 sin x. 얘는 x분의 sin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얘는 어디 수렴하죠? 1에 수렴하죠? 얘는 어디 수렴해요? 얘는 1에 수렴하는데 얘는 어디 수렴하나요? 0에 수렴하죠. 그치? 얘는 0에 수렴하니까 그냥 생략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지금 1이 된 상태잖아. 안 써도 돼요. 남은 건 이것만 남았는데 이게 모양이 안 이쁘죠, 지금. 이게 모양이 안 이쁘든. x가 0으로 하니까 분모도 0에 수렴하게 되고 0으로 가게 되고 분자도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야. 근데 이게 정의가 되려면 아까 잠깐 했었는데 잘 설명했죠? 잠깐 했었는데 각분의 사인 각 이렇게 돼야 되잖아. 각분의 사인 각. 그렇지? 근데 여기 x가 있으니까 여기를 사인 x로 쓰고 싶은데 이걸 x로 쓸 방식은 따로 없어요. 또 설마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사인 x, 이게 x로 묶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약분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각이잖아, 각. 각이 곱해져 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의 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에 맞춰서 위에 있는 각을 조절할 방식이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반대로 분모를 각에 맞춰주는 거죠. 사인, 각. 각이 누구예요? x제곱 플러스 x. 그럼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원래 분모에 뭐가 있었냐면 x가 있었으니까 원래 분모 x를 써주고 이걸 약분시켜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 이걸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 없어지고 이 x를 붙이면서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럼 이러다 보면 아까 우리가 정의했었던 sin, 이게 0의 수렴하잖아요? 얘도 0의 수렴해요? 각분의 각이 성립했기 때문에 각분의 sin 각, 그럼 얘는 1에 수렴한다. 곱하기, 그럼 얘는 어디 수렴합니까? 하면 x에 0제곱을 보세요. 이거 다시 0분의 0꼴이에요. 다시 0분의 0꼴인데 다행히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가 0분의 0꼴일 때는 인수분해서 약분시키죠. x, 분자에 x, x 플러스 1. 약분시켜요. 그럼 더 이상 0 되는 게 없으니까 x에 0 대입하면 이 극한도 1에 수렴하죠. 전체는 1에 수렴한다고 돼요. 뭐 해주면 됩니까? 그렇지. x로 다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 x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다 x로 나눈 거예요. 분모를 전부 다 x로 나누고 분자를 x로 나누면 이건 1 이렇게 되겠죠. 쪼개요. 이렇게 쪼개면 얼마니? 2. 여기는 4. 여기는 6. 그래서 많이 보던 건데. 2, 4, 6, 2n. 이게 뭐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 등차수열도 괜찮아. 등차수열도 괜찮고 뭐 이게 시그마로 처리해도 괜찮고. 됐죠? 그럼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럼 얘는 n 플러스 1. n 곱하기 n 플러스 1. 아이고. 아이. 마음이 급해.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뭘로 바뀐다고요? 이걸로 바뀐다고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fx는, fn은 뭐가 되죠? 네. 이건 부분분수가 되겠죠. f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리미트는 여기서 극한할 때, 여기 극한할 때 다 계산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남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때 뭐 하시면 돼요? 부분분수 푸시면 됩니다. 네, 부분분수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뭘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뭘로 나눌까요? 부모 분자를 뭘로?
2x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저기 2x가 있으니까 일단은 x로 갈까요? 뭐 2x도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표준형의 모양은 저게 가까우니까 일단 x로 나눕니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분의 x분의 ln 1 플러스 2x 이게 8분의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뭐가 되죠? 2가 되죠. 많이 했다 저거. 네.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얘는 일단 몰라요. 네. 8분의 1.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16에 수렴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시 뭐로 나누죠? 분모 분자를 또다시 x로 또 나눠줘요. x분의 탄젠트 x 분의 x분의 fx. 얘는 어디 수렴? 1의 수렴. 얘는 어디 수렴? 16의 수렴. 정답은 16. 근데 사실 이해만 한다면 더 쉬운 방식 있죠? 더 쉬운 방식 뭘로 나누면 돼요? 더 쉬운 방식. 탄젠트 x. 그렇죠. 분모 분자를 탄젠트 x로 나눠요. 이게 직접 나오도록. 그럼 탄젠트 x 분의 fx 분의 탄젠트 x 분의 ln 1 플러스 2x. 이거 어디에 수렴하니?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 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니? x분의 ln 1 ax분의 ln 1 플러스 bx 이거 어디 수렴해요? a분의 b에 수렴하지? 그 다음에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이거 어디 수렴해? 1에 수렴하잖아? 여기 a 붙고요 b 붙으면 뭐가 돼요 이것도? a분의 b에 수렴하지? 이거 두 개 붙이지? 2의 ax제곱 마이너스 1분의 ln 1 플러스 bx 이 어디 수렴해? a분의 b에 수렴해. 마찬가지잖아. 이거를 여기다 안 붙이고 이제 탄젠트에 갖다 붙이고 뭐 사인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인 1 ln 1 플러스 x 여기 어디 수렴해? 1에 수렴해. 왜? 이거 x로 나누면 1, 이 x로 나누면 1이니까 1분의 1 답이 1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다 이제 개수를 붙이는 거죠. 사인 ax 분의 ln 1 플러스 bx 이거 어디 수렴해요? a분의 b에 수렴해. 탄젠트 bx분의 2의 ax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어디 수렴해? b분의 2에 수렴해.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거 어디 수렴하는 거예요? 이거 2에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8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럼 이 값은 여기 곱해지고 이 값은 여기 곱해질 테니까 탄젠트 x분의 fx의 극한을 구하면 이건 어디 수렴한다고? 28, 16에 수렴한다 이렇게. 탄젠트 x로 나누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지?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됐을 때, 야, 이거는 왜 했냐? 이거는,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니었거든? 이거 왜 질문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질문을 사용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냥 뽑아낸 건데, 이거는 외워야 돼, 사실. 이거를 계산하고 있는 학생이면, 진짜 큰일이다. 이 극한 구할 때, 원래는 뭐 처리하죠? 무슨 마치 유리화하듯이 여기 1 플러스 코사인 x를 위아래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분모는 놔두고 분자가 뭐가 돼요? 제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이걸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이 되지 않니? 네.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사인 x의 제곱 같지? 네. 얘는 어디 수렴해요? x분의 sin x가 두 번 있는 거니까 얘는 1에 수렴할 테고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어디 수렴해요? 2분의 1에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형에도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냥 서술형에도 답을 그냥 써. 서술형에서 누가 이걸 이렇게 다 쓰고 있니? 이거를 혹시라도 서술형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한테 이 앞에 이렇게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쓴다고 선생님이 감점시키지 않아.
야, 너 이거 왜 2분의 1이야? 너 불러다가 나 너 감점시킬래. 너 왜 중앙 안에 없이 2분의 1로 썼어? 그럼 그때 설명드리면 돼. 좀 이거는 분자의 1 플러스 코사인 x 곱해서 이게 x제곱분의 sin x제곱이 돼서 간단히 약분하면 2분의 1 나와서 그냥 좀 바로 쓴 건데요. 그러면 뭐라 안 한다고. 이 답은 그냥 외워야 돼. 이 왜 외워야 돼? 너무 자주 나와. 공식이라고 책에 써있지는 않지만 너무 자주 나와. 진짜 자주 나오고 모의고사 수능에도 꼭 나와 얘는. 근데 언제까지 안 외우고 있을 거냐고 이거를. 자 좋아요. 그럼 이걸 외웠다 칩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이게 분모에 x가 아닌 x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내가 외웠어. 2분의 1이라고. 근데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 이거 선생님 a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빼면 되잖아 이렇게. 이걸 왜 고민해? 빼면 되지.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야. 근데 뭐가 고민할 거냐면 분모에 개수가 붙는 게 아니고 분자 x 앞에 여기 이렇게 개수가 붙는 케이스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인 거죠. 이건 어떻게 돼요? 저 a를 제곱시키면 돼. 어차피 이거 짝 맞출 때 이게 원래는 ax가 있었어야 되거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x제곱분의 sin x가 지금해서 이 각이 제곱이 되다 보니까 ax도 제곱이 돼서 a 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a 제곱을 따로 계산해서 넣으면 돼.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 이 정도만. 원래 기본 틀은 2분의 1인데 여기 x 앞에 개수 붙으면 그 개수를 제곱한 값을 2분의 1에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답이 나왔네요. 그럼 fn은 딱 그 모양이잖아.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n이 있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n제곱 이 꼴이라는 얘기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a까지 2분의 1 곱하기 k제곱 15 2분의 1 곱하기 이 공식 있잖아요. 6분의 여기 a 플러스 1 2a 플러스 1 그게 얼마? 15 그럼 a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2a 플러스 1 이게 얼마니? 15 곱하기 12 180 이걸 3차 방식 풀 거예요? 원래 3차 방식도 니네 몰라서 그렇지 3차 방식도 적당히 근을 때려 맞춰서 하나는 끄집어내야 되잖아. 조립제법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푼다 하더라도 3차 방식 풀려면 적당히 이거 0 되는 값을 집어넣어서 때려 맞춰야 돼. 그럼 왜 굳이 풀어서 이걸 때려 맞춰? 지금 여기서 때려 맞추면 되지. 그럼 숫자 3개의 곱으로 180을 소인수분해하라는 얘기죠. 180 소인수분해 18 곱하기 10이고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이거 다 쪼개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세 수의 곱의 한태로 나머지 둘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예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에다가 이걸 곱해서 180 되도록 짜맞춰야 돼. 약간 여기서 숫자적인 센스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짜맞추면 연속한 두 자연수? 2, 3으로 두게 되면 나머지가 이쪽 숫자에 안 맞잖아.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4 곱하기 5 뒤에 뭐 나왔어요 그러면? 9 딱 맞아? 딱 맞아.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딱 9가 떨어지죠. A 값은 얼마? 4 이렇게 짜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해. 많이 보던 모양이라 선생님 이거는 x로 나누면 됩니다. x로 나누면 얘네들이 이쁘게 바뀌어요. x분의 탄젠트 x 1 x분의 sin x 1 빼기 1은 0 0분의 0꼴인데? 그럼 x로 나누는 게 안 되는 거네? 그럼 어떻게 나누지? 이거는 지금 이 형태가 0분의 0꼴이잖아. 변형을 주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좀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로 한번 나눠봤는데 여전히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취해야 돼. 다른 방식은 이렇게 탄젠트로 문제 풀다가 탄젠트 옆에 뭐 사인 코사인 있는데 문제 풀다가 막히면 대부분 다 탄젠트를 뭐로 바꾸죠?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이렇게 보통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에 뭐가 겹쳐 보여요? 사인 x가 겹쳐 보이지. 빼면 코사인 x 분의 1 마이너스 1 분의 x 제곱. 자, 다 쓰기 뭐하니까 여기만
여기는 이 부분만 변형해 봅시다. 아니야. 여기만 변형해 봅시다. 요 통분할게요. 가로 안에.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봐. 1 마이너스 코사인 x 나왔잖아. 아까 우리가 외웠던 공식.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2분의 1. 일단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왔는데 상관함수에 극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분모의 x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부터 시작하는 얘기죠. 그럼 이 코사인 x는 필요 없네. 그치? 그럼 이 코사인 x는 필요 없으니까 사인 밑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얘를 어차피 곱셈이잖아. 얘를 사인 밑에 붙여줘.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은 다시 탄젠트가 되죠? 탄젠트 x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됐고 분자는 x 세제곱. 자, 이제 이 식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분자를 x 세제곱으로 나누면 돼. 그럼 분자는 1이 됐고 분모를 x 세제곱으로 나눌 때 여기 x 하나 주고 곱하기 여기다 x 제곱 주면 된다고. 그럼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고? 1이고 곱하기 얘는 얼마고? 2분의 1이고. 정답은 2가 되고. 아셨습니까? 네. 괜찮죠? 자, x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세요. 이게 0분의 0꼴이 되죠? 얘 0, 얘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0,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안 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x가 파이로 가는데 여기는 x 마이너스 파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치환이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x 마이너스 파이를 뭐 t라고 둡시다. 그럼 식은 두 번째 리미트 x 마이너스 파이가 t니까 t는 0으로 가겠죠. 그럼 t 곱하기 사인 x자리 대신에 파이 플러스 t를 대입하죠. 분자 1 플러스 코사인 x자리 대신에 파이 플러스 t가 됩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 곱하기 이거 뭐죠? 사인 파이 플러스 t.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 0이잖아요. 아니. 마이너스 사인 t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 파이가 90 곱하기 2고 90 곱하기 짝수 그러면 사인은 남고 t 갖다 붙이는데 이게 각이 2사에서 t를 더하는 바람에 3, 4로 넘어가다 보니까 3, 4에서 사인 값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럼 얘도 그렇겠죠? 1 플러스 90 곱하기 2 코사인 그냥 가고 여기는 t가 3, 4분면 가게 되잖아. 파이다 t를 더하면서 그럼 코사인 3, 4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붙인다. 얘도 뭐가 보여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 얘가 보이면 일단 강제로 x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로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걸 t제곱으로 나누면 이 t 하나 약분되고 분모에 t 하나 남고 마이너스 사인 t가 남죠. 얘는 어디 수렴? 마이너스 1의 수렴. 얘는 어디 수렴? 2분의 1의 수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한다 말이죠. 이게 뒤에 파이의 좌극한이긴 한데 일단 x가 파이로 간다 뜻이니까 이것도 치환을 x 마이너스 파이를 t라고 둡시다.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정확히 말하면 t가 0의 좌극한이겠죠. 그 다음에 코탄젠트 x자리 대신에 파이 플러스 t 곱하기 ln 이 가운데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1 마이너스 탄젠트 x자리 대신에 파이 플러스 t. 만약 tt 보기 불편하면 그냥 t 말고 세타 같은 걸로 지원해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리미트 t가 0의 좌악한일 때 이건 뭘로 바뀌죠? 타인 탄젠트 파이 플러스 아니요. t. 90 곱하기 2. 그럼 짝수? 그러면 이 삼각함수의 이름은 짝수일 땐 항상 그대로 가고 몇 사분면? 3, 4분면.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잖아. 네. 그럼 탄젠트 3, 4분면이 양수라는 얘기는 코탄젠트도 양수겠죠. 그래서 코탄젠트 곱하기 t 이건 각이다. 아까 말했지만 헷갈리면 그냥 세타로 바꿔. 세타로 바꾸자. 이렇게 미리 바꿔놓을게요. 이걸 세타로, 얘를 세타로, 얘를 세타로 바꿔버립시다. 얘를 보기 불편할 것 같아서 코탄젠트 세타. 그럼 얘도 세타로. 곱하기 ln 1 플러스 얘도 탄젠트 세타로 바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치, 코탄젠트를 탄젠트로 바꿉니다. 그럼 이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니까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될 테고 분자를 올리고 분모에 탄젠트 세타를 써줘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나오죠. ln 1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잖아, 사실.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려요? 이 답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모양은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리미트 네모가 0으로 갈 때, 네모분의 ln 1 플러스 네모, 얘 어디 수렴하죠? 1에 수렴한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하나씩 막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기다 x를 썼어. 그럼 얘도 이제 x가 되고, 얘가 x가 되고, 이런 케이스도 당연히 1이 되겠죠. 근데 이게 x가 아니고 EX 돼도 1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근데 EX 둬도 괜찮은 게 어차피 x가 0으로 가게 되면 EX도 0으로 가잖아. 분모는 0에 수렴하게 만들어야 되고 분자도 0에 수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ln 1 플러스 0 그럼 ln 1이니까 분자도 0에 수렴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얘네들은 모양이 똑같아야 되겠지만 얘랑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지. 단 이 조건만 만족해 준다면. 그럼 여기를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1 플러스 세타 얼마예요? 0이 되지? 그치? 근데 여기다 탄젠트를 갖다 붙이고 이쪽에다 탄젠트를 갖다 붙여. 얘네들이 모양이 똑같아졌죠? 하지만 탄젠트가 세타가 0으로 하면 얘도 0에 수렴하게 되고 얘도 0에 수렴하잖아? 그럼 아까 그 규격이 사이즈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여전히 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네모분의 1 플러스 네모 이런 느낌인데 이 네모가 다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기 때문이죠. 아셨어요? 그러면 이건 굳이 변형하지 않아도 이 꼴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당연히 1로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탄젠트 4x제곱 플러스 1분의 1. 자, 이게 아마 위에 있는 문제를 풀고 밑에 있는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좀 더 이해가 좀 빠르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 문제긴 한데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근데 여기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0에 수렴하지. 얘는 무한대, 얘는 탄젠트 0은 0이잖아.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이니까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답을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 이럴 때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 중에 적당한 게 이 x가 무한대로 간다를 0으로 간다로 바꾸는 게 좀 좋으니까 x분의 1을 세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치환, 역수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뜻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세타는 0으로 가겠죠? 네. 그럼 쟤는 뭐가 돼요? 세타 제곱분의 1이 되죠? 세타 제곱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이거 뭐가 됩니까? 4 세타 제곱분이니까 세타 제곱분의 4 플러스 1분의 너무 큰가요? 뭐 마치 분수처럼 보이는데? 탄젠트가 있고 이건 각이야. 각이 세타 제곱분의 4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봐도 세타 제곱을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만 정리해보면 세타 제곱 곱하면 4 플러스 세타 제곱분의 세타 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니?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나.
여기는 x라 써져 있고 이건 세타로 써져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분모로 내렸어. 세타 제곱을. 분자에 써요. 탄젠트가 함수고 그 각에 뭐가 들어간 거죠? 4 플러스 세타 제곱분의 세타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니? 근데 굳이 억지로 이제 모양을 맞추자면 이게 이 꼴이 맞는 거거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이거에 맞는 거야. 이거 얼마예요? 1이요. 1. 근데 이게 2x야. 그럼 얘도 2x야. 네. 얘가 네모야. 그럼 얘도 네모야. 단 얘네 둘 다 어디로 가야 되죠?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옆에 각에 맞춰서 이 분모를 따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탄젠트 옆에 각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잖아. 4 플러스 세타 제곱분의 세타 제곱이 각으로 있는 겁니다. 네. 각분의 탄젠트 각. 근데 원래 이건 없었던 식이잖아, 근데. 원래 분명히 뭐 있었어요? 세타 제곱이 있었어야지, 원래는. 네. 근데 이게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서 약분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럼 리미트 어차피 세타 0으로 가게 되면 얘도 0으로 가죠. 4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0이 가고 얘도 0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각분의 탄젠트 각 얘는 어디 수렴? 1의 수렴. 남은 건 여기만 정리하면 돼. 분모 1 생략돼 있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다 보면 이 세타가 약분되고 지워지죠? 네. 그럼 어떤 얘는 1이니까 1 곱하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할 때 분모에 4 플러스 세타 제곱분의 1 이렇게 남네요. 네. 근데 세타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그럼 4 플러스 0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건 좀 어려워. 1차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에 극한값이 5분의 1이 성립할 때 f4파이는 k파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를 괜히 써줬을까요, 이게? 1차 함수 fx. 보통 우리가 상함수 문제 풀면서 이렇게 fx가 1차다라는 말 잘 안 써주잖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1차 함수니까 기본 ax 플러스 b. 그렇긴 한데. 그럼 이제 미수가 2개 되잖아? 시간 하나밖에 없는데 미수가 2개 되면 해결이 좀 어렵죠? 어쨌든 최대한 미수를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x에다 파이 집어넣어봐. 0.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죠? 분모가 0에 수렴하죠? 네. 그럼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뭐 하신다고 배웠죠? 분자도 0에 수렴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파이로 갈 때 fx는 0에 수렴한다. 따라서 f 마이너스 파이는 0이다? 근데 f는 1차 함수라며.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어서 0 되려면 이 fx는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어서 0 된 거니까 x 플러스 파이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fx가? 네. 지금 fx는 x 플러스 파이라는 인수의 곱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몇 차죠? 1차나요. 그럼 더 이상 차수를 붙일 수는 없고 앞에 뭐만 붙이는 거죠? 1차항 앞에 있는 개수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는 관계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파이로 갈 때 사인 파이 플러스 x 분의 a 곱하기 파이 플러스 x.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일단 5분의 5예요. 5분의 1이에요.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뭐가 보이세요? 장준호 군 뭐가 보이십니까? a가 5라는 게 그렇지, 맞아요. a가 5분의 1이라는 게 보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인다는 거지? 얼마예요? 1이지? 이거 왜 1이야? 0분의 0꼴이잖아. 네.
근데 x가 0으로 갈 때 분모 영인수렴하고 분자도 영인수렴하고. 근데 이게 각이 서로 똑같으면 가능하죠? 네. 근데 여기 뭐 있어요? 8 플러스 파이 플러스 x. 그럼 여기도 뭐 있으면 되죠? 파이 플러스 x. 단 둘 다 어디로 가면? 0에 수렴하면. 성립한다며. 1. 여기 있어 그게. 이만큼. 1인 거예요. 그럼 a 곱하기 1이니까 따라서 a 값은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 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관계식 fx는 5분의 1 가로 x 플러스 파이. 네, 끝났죠?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4파이. x에 4파이, 5분의 1 곱하기 4파이 더하기 파이, 5파이 약분하면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저기가 여기 90도, 여기가 2세타. 여기 BC가 1일 때 저거 AH 길이면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세타 제곱분의 저기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문제는 이쪽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삼각형 쪽으로 모아서 이 변을 이 직각 삼각형 안에서 어떻게든 정의를 내리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빠르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이 변의 길이는 뭐라 정리할 수 있죠? 이 탄젠트 2세타. 그렇죠? 2세타 밑변분의 탄젠트 2세타. 밑변분의 높이에 대한 정의니까 그게 탄젠타니까.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이거 설명했었는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했죠.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런 문제가 너무 출제가 잦는데 이거 풀 때마다 매번 그림을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풀 여유가 없고 이게 만약에 세타예요? 이게 R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 적용된다고 그랬죠? R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는 뭐로 정의돼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되죠?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자, 보세요. 이 각을 정의합시다. 이 각은 뭐라 정의할 수 있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전체 180에서 90 빼면 2분의 파이 남고 다시 2분의 세타를 빼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 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지만 니네 문제 풀 때까지는 연습 문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거 다 이렇게 따로 그리지 않고도 빠르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90도 H고 얘가 A고 얘가 이제 C인 상태죠. 우리는 여기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빗변 길이. 탄젠트 2세타의 값을 알고. AH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여기. 네. 그렇죠. 밑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밑변 어떻게 구합니까? 빗변 곱하기 코사인 이 끼인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됐습니까? 네. 네, 됐네요. 그러면 그거 구하는 문제잖아요. 리미트 세타가 0의 우칸일 때 세타 제곱분의 저거 탄젠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자,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몇 도예요? 90도잖아. 90 곱하기 1 홀수네? 네. 그럼 저 코사인은 뭘로 바뀌죠? 사인으로. 리미트 세타가 0의 우칸일 때 세타 제곱분의 세타 제곱을 세타 곱하기 세타로 봅시다. 네. 탄젠트 2세타 곱하기 이거 뭘로 바뀐다고요? 사인 사인으로. 네, 사인 예각이잖아요. 90에서 예각을 빼면 다시 예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예각에서 코사인 값은 양수값이니까 사인 2세타가 돼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죠? 2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얼마 나와요? 2. 극한값은 4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인 부채꼴의 AOB 네, 이런 부채꼴 그림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세타가 나와 있고 여기 색칠한 PHB 여기 색칠한 볼의 넓이를 S세타로 했을 때 저 넓이 값에 대한 극한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이거는 흔히 풀이법이 두 가지인데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빼요. 그럼 여기가 남아. 그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 이제 직접 구하도록 할게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네, 당연한 거니까 일단 뺄게요. 그 다음 여기 길이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럼 이 길이는 뭐로 정의할 수 있죠?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빗변분의 코사인. 그래서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빠르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PH는 나중에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높이 값은 3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남은 건 이 삼각형의 우리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높이를 찾아냈죠? 네, 높이가 이거예요. 밑변만 찾으면 돼. 밑변은 이 길이네. 이 길 뭐라 써야 되죠? 현민아? 뭘 고민하니? 전체 길 얼마에서? 3에서 이 앞에 있는 길이 3 코사인 세타를 뺀 값이죠. 근데 이건 3으로 묶이죠. 왜 3으로 굳이 묶어야 돼? 이게 나을 거라 예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유명하잖아. 1 사인 세타. 분모에 뭐 두고 싶어요? 분모에 뭘 주고 싶죠? 세타 제곱. 이 각의 제곱. 그래야 2분의 1의 수렴할 테니까. 어쨌든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합시다. 삼각형 넓이 S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부터 먼저 쓸게요. 3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3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됐고 이제 분모에 뭐 있어요? 이게 왜 세제곱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 세타 하나는 여기다가 붙여주면 좋아 보여요. 요 밑에다 세타 곱하기 세타 제곱은 나머지 제곱은 여기다가 붙여주면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극한값은 4분의 9가 정답입니다. 자, 점 P의 좌표가 3n, 여기죠? 이게 3n, 0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반지름 값이 3의 n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3의 n제곱이에요. 이 각을 세타로 갑시다. 각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내리시고. 그럼 지금은 이 길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OH랑 QH.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되죠? 3의 n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는 3의 n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다 끝난 것 같은데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QH 3의 n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OH 3의 n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왜 이렇게 약분했다고 칩시다. 그럼 남은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세타 곱하기 3의 n제곱 앞에다 쓸게요. 3의 n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쓰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한 거니? 무한대로 가요. 일단 n이 무한대로 가잖아? 네.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 근데 문제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네. 네. 그렇지? 세타가 지금은 n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각도 n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세타가 아닌 n에 대한 표현으로. 그럼 n과 세타의 관계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중간 과정에 써먹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 말. 이 말을 지금 안 써먹고 있어요. 괜히 준 게 아닐 거 아니야? 호 PQ의 길이 이 길이죠. 네. 이 길이가 파입니다. 너 저거 언제 배웠지? 너 이 호의 길이 구하는 거 언제 배웠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배웠니? 이해할 때 그치? 네. 언제? 상감수 할 때. 네. 수원 상감수 할 때. 처음 배우셨죠? 이 개념이잖아요. 부채꼴이 있고, 여기 반지름 R, 여기 중심각 세타, 여기를 호의 길이 L, 넓이를 S로 둔다면, L을 구하는 공식은 R 세타. 네. 물론 이 세타는 호도법에 가게 됩니다. 60분법이 아니고 호도법. 네. 그 다음은 S는 공식 두 가지였죠?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아무래도 이 기계가 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요하겠죠, 이 내용? 네. 그럼 저 내용에 맞춰서 여기다 한번 식을 한번 써봅시다. 요 모양에 맞춰서 이게 호고 중심각 세타 반지름 3의 n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호의 길이인 파이는 반지름 3의 n제곱 곱하기 중심각 세타랑 같다. 네. 자, 우리는 세타를 뭘로 표현해야 되죠? n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세타를 n으로 3의 n제곱분의 파이 여기다 집어넣어요. 3의 n제곱분의 파이 3의 n제곱분의 파이. 그래도 이상해.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약간 아니죠. 얘 어디로 가죠? 무한 무한대로. 얘는 어디로 가니? 0으로 0으로. 얘는 1. 모르겠어. 지 마음대로. 왜 무한대분의 상수는 이건 0이니까 그렇지 1로 가겠죠. 네. 그럼 무한대 곱하기 0 곱하기 1이니까 결국은 부정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상태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네? 뭔가 또 조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무한대 곱하기 0꼴 나오면 뭐 한다고 그랬지? 역수를 취해서 이 무한대를 0으로 바꿔놔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는 얘를 3의 n제곱 분의 1을 뭔가로 바꿉시다. t 같은 걸로 치환할게요. 역수 형태로. 네. 그럼 리미트 봐봐. n이 무한대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 t는 어디로 가죠? 이제 드디어 0으로 갑니다. 얘가. 네. 그럼 얘는 뭐로 바뀌겠죠? t분의 1. t분의 1로 바뀌겠죠? 역수를 취한 거니까. 네. 곱하기 얘는 싼 t분의 사인. 이게 3의 n제곱분의 1이 t니까 얘는 파이 t 곱하기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t분의 1을 얻다가 분모에다 이렇게 깔아준다고.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해요? 파이. 파이에 수렴하겠죠. 각분의 사인 각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 얘가 문제인데 얘는 어디 수렴하니? 괜찮아. t가 0으로 가면 이게 0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코사인 0, 코사인 0은 얼마예요? 1. 네. 따라서 극한값은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그러니까 지름이 4인 반원위에 전피가 이렇게 호를 따라 움직인답니다. 그때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 각이 서로 같을 때 이것도 내각의 이등분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여기서는 그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 공식을 이 내용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수능에 나온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게 적용되진 않지만 이 개념 자체는 수능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죠. 이렇게 내각 이등분대 그 밑에 성립하는 성질 비례식 이변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대 이변의 비례랑 같다. 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외곽. 외곽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외곽은 이런 거예요. 삼각형이 여기 있어. 이거는 삼각형 ABC가 여기 있고 내각 2등분 여기다 D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번엔 삼각형 ABC가 여기 있어요. 근데 외곽의 2등분이야 이번에. 이거는 내각의 2등분이고 손을 좀 구분해서 이건 내각의 2등분이고 외곽 요 한 각 외곽은 이렇게 2등분해 갑니다. 그럼 여기 각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그때 만나는 교점 D 이쪽 거를 여러분 배운 그림대로 드릴게요. 여러분 배울 때는 이렇게 또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그림은 아이고 이래 자리가 여러분이 배운 그림은 보통 이쪽에다 외곽을 많이 표시하거든요. 요 외곽. 여기 A, 얘 B, 여기 C. 이렇게 뒀을 때. 이 외곽의 2등분. 이런 느낌으로.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건 같은 각. 여기다 이제 D를 둬요, 보통. 그러면, 그때 성질은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의 비례랑 같아져요. 이건 왜 그럴까? 물론 얘도 무슨 유도 과정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워낙 유명한 공식이라 그냥 결과만 외웠지만 얘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외곽의 이등분선과 평행선을 삼각형 내부에다가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이었기 때문에 평행선은 삼각형 내부에다가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을 이 삼각형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 위에는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동이죠. 이게 평행선이었기 때문에. 너 중학교 때 이런 비례 배운 적이 있어. 이 삼각형이 있고 여기 평행선을 걷죠. 그럼 비례가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의 비례랑 같다. 이거 배운 적 있지? 그 내용이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이변 대 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려보면 이 그림이 보여야 돼.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의 비례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변 길이와 알고 보면 이거 잘못 갔다. 왜 일로 갔죠? 이리 가야 돼요.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아. 이거 왜 같아?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 되죠? 평행선에서 동의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은 평행선에서 엇각이 됩니다. 이 각이 서로 같아져서 이변 길이, 이변 길이 같아지다 보니까 이변 대 이변 할 때 이변을 일리 넘겨도 된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의 비례랑 같다.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에서 나오는 공식이고 내각의 이등분선은 아까 했던 그 공식이고. 얘는 근데 잘 안 나오긴 해요. 하지만 뭐 물어봤으니까 그냥 설명드렸는데 내각의 이등분선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인데 근데 이 문제는 그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추가 질문도 해서 이게 말이 길어지는 바람에 꼭 이 문제가 내각의 이등분선을 쓰면서 풀어야 될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문제는 그거는 아니고 자 여기가 세타예요. 이렇게 이변 길이 같다는 것 이해되실까요? 네. 반지름이니까요. 그럼 이등변이니까 얘가 세타면 이 점도 알고 보니 세타였던 거죠. 그럼 얘는 몇 세타? 2세타가 돼요. 삼각형 외곽 성질. 그럼 다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네. 얘가 세타면 얘도 뭐가 되죠? 세타가 되잖아요. 그럼 이 각은 몇 세타예요? 이건 3세타가 되죠. 삼각형의 외곽 성질 얘랑 더한 거랑 같다. 세타랑 2세타를 더한 거면 3세타가 되겠죠. 자, 필요한 그림은 여기입니다. 이 삼각형 보세요. 여기 있는 위치를 Q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끄집어내 볼게요. 얘가 2세타고 얘는 뭘까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3세타예요. 그렇지? 얘는 세타로 표현돼 있고. 근데 OQ 이 길이거든요. 요 길이. OQ 여기 P. 됐니? 근데 우리가 이 길이를 알아. 2예요, 2. 근데 이 길이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X라고 합시다. 없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무슨 법칙 써야 돼요? 마주보는 변과 각. 마주보는 변과 각. 네. 대각과 대각의 관계. 그렇지. 대각과 대변의 관계. 사인 법칙 써야 돼요. 사인 법칙의 정의는 사인 법칙의 성질은 공식이 뭐였죠? 사인 각분의 마주보는 변의 그 비례는 사인 각분의 2세타 아니요. 네, 세타 여기 x 마주보는 변. 여기는 사인 각분의 마주보는 변 2 이렇게 되죠. 물론 얘는 뭐랑 같죠? 2r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의 2배 지름과 같다.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사인 혹은 마주보는 변 각의 관계 그러면 사인 이럴 때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변과 양끝각 이런 느낌일 때도 사인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다 코사인 법칙이긴 하고.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봐.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잖아. 전부 OQ의 길이. x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양변에 사인 세타를 곱한 겁니다.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뭘로 정리되죠?
사인 90 곱하기 짝수. 그럼 사인 그냥 가고, 파이에서 3세타를 빼면 2, 4분면에 가. 그럼 양수값. 그래서 사인 3세타. 이렇게 쓰면 돼요. 리미트 세타가 0의 우칸일 때, 저기는 OQ의 길이는 사인 3세타 분의 2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극한 따지는 거죠? 여기 극한값 얼마입니까? 3분의 1. 그렇잖아? 네. 세타 앞에 개수, 세타 앞에 개수. 그 앞에 뭐 곱해져 있나요? 2. 그래서 극한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제3각형 AOB의 중심각 크기를 2세타로 부르고, 여기는 선분 길이 AB, 그 다음에 호, 여기는 AB. 그걸 그냥 극한값으로 구하시오. 이거는, 이게 지금 부채거리 반지름이잖아요?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반지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사인 법칙도 가능해.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을 이게 전체 180에서 2세타를 빼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지. 네. 근데 걔를 이게 지금 2등변이잖아 이거.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네. 그럼 얘를 2로 나누어서 하나씩 가져가야 되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렇지? 그럼 각변. 지금 우리가 이변을 구하는 거니까. 네. 각과 마주보는 대변, 각과 마주보는 대변, 사인 법칙 쓰면 돼. 근데 사인 법칙 썼잖아? 그죠? 재미없으니까 이제는 코사인 한번 써봅시다. 여기 R, 여기 R. 여기도 선분 AB의 길이. 이 삼각형.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코사인 법칙이죠? 네. 코사인 법칙 기억하니? 모르면 죄인이라고 그랬다, 진짜. A제곱. A, B, C.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b, 여기 스몰 c. 네. 그럼 만약 a제곱은 B제곱 b제곱 플러스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코사인 법칙. 나머지는 그냥 알파벳만 갈아가며 쓰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공식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이라면 여기는 선분 a, b를 제곱한 값은 r의 제곱 플러스 나머지 양변길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마주보는 각, 이 변이 마주보는 각 2세타. 됐니? 네. 우리는 선분 AB의 제곱이 아닌 AB가 필요한 거니까 루트를 넘겨야 되겠죠? 그럼 루트 씌우고 이 안에 누가 들어가니? 코사인 있을 루트 씌우고 이 안에 2R제곱 2R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R 제곱 코사인 있을 코사인 2세타인데 뭘 빼내고 싶니? R제곱 2R 제곱을 빼내고 싶지 않아요? 2R 제곱을.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거봐. 맨날 나오잖아 이거. 네. 분명히 분모에 뭔가 세타 제곱이 깔리는 형태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분모에 필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아, 여기 어딘가에 세타 제곱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 거죠. 호의 길이 구하는 거네요. 이게 아까 했던 거네. 호 길이 구하는 것. 세타 부채꼴의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네. 따라서 2R 세타. 됐나요? 네. 이게 선분 AB고 이 분모에 누가 깔린 거죠? 2R 세타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극한. 이렇게. 이제 붙여서 계산. 리미트 세타가 0의 우칸일 때. 이거는 루트 안에 있는데? 얘 루트 바깥에 있고? 이거 루트 안으로, 이게 루트 안에서 이게 세타 제곱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루트 바깥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강제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뭐 해서? 제곱해서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한꺼번에 지읍시다. 루트. 분모는 4R 제곱 세타 제곱 분의 2R 제곱 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제 보이죠? 이게 얼마? 2분의 1. 이건 약분되면 1이요. 그럼 루트 안에 뭐가 남은 거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극한값이 됩니다. 세진이가 굉장히 더 단순한 문제 풀이 코사인 법칙 쓰죠. 선생님은 아까 사인 법칙 쓰고 나서 이 사인 법칙 또 쓰기는 좀 아깝고 애들한테 코사인 법칙 하면서 연습하는 거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코사인을 꽂혀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설명했는데
세진이가 이 문제를 그 법칙과 관계없이 더 쉽게 푸는 방식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위에서 아래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울 때 각이 이등분된다 배웠기 때문에 이 각 하나는 세타가 돼요. 그 얘는 이제 90도가 되고 이건 R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세타가 바라보는 변, 얘가 높이가 되죠. 그럼 높이를 구할 때 여기 변 하나를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얘도 똑같은 변이잖아. 이등변이니까 R 곱하기 얘도 사인 세타가 돼서 선분 AB의 길이는 저거 두 번 더 쓰면 돼서 2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호의 길이 AB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 그게 2R 곱하기 세타였죠. 얘는 약분하면 1이 되고 얘도 약분하면 극한 갖고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정답은 1이다. 이게 뭐 이 문제 풀이로 본다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좋은 풀이, 좀 간결한 풀이. 세진이가 잘 정리했어요. 뭐라? 연속이죠. 연속이면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같아야죠? 네. 이게 우극한, 얘가 함수값, 얘가 좌극한 다 같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함수값이 지금은 A인 상태니까 결국은 다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A 나와야 되고 얘도 A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X가 0으로 가잖아요? 코사인 0이 얼마죠? 1. 이건 0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접 계산해도 됩니다. 이건 1이 되니까 생략. 네. 그럼 여기는 X분의 2X-1이니까 뭐의 수렴하죠? 2의 수렴하겠죠? 그럼 A 값은 그래서 2가 된 거예요. 그럼 A 값은 구해졌고 여기도 이제 2가 되겠죠? 2. 네. 됐습니까? 남은 건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X분의 1. 분모와 분자를 각각 뭘로 나눠야 됩니까? X로 나누셔야죠. 그래야 써먹을 수 있잖아. X분의 만약 얘가 없다면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제일 X로 나누면 B 플러스 X분의 탄젠트 X 이 값이 그 각각 2랑 같아야 되죠. 네. 그럼 여기는 얼마 남냐면 5가 남고 분자는 플러스 1. 이렇게 B 값 구하시면 됩니다. 또 그냥 힌트만 준다더니 또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 두 개 풀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자, fx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상하함수의 기본적인 미분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이거 탄젠트 x를 미분할 수 있지? 우리가 탄젠트 x를 미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문제잖아. 코사인 x를 미분하고 각을 끄집으면 다시 미분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을 써야 되는데 x분의 1을 미분해야 되잖아.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이거의 정의가 뭐였나요? 제 정의 뭐였어요? 그 접선의 기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네. fx-f0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0 fx 갖다 쓰면 되죠? 네. 어차피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근데 이상해집니다. 여기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에 가까운 것분의 1이니까 이건 뭐에 발산하죠? 무한대로 발산하지? 네. 근데 코사인 무한대라도 어차피 코사인 값은 어디로 움직여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움직이겠죠? 이게 아무리 무한대였다 하더라도. 네. 근데 얘는 2 사이로 움직이는데 얘가 어디로 가죠? 0.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어차피 0인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은 0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그럼 남은 거는 요거만 남아요. x분의 fx 탄젠트 x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만 남죠? 네. 자, 그 다음 리미트 당황하지 마시고요. x분의 탄젠트 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x제곱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 사실 얘는 얘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얘네가 문제였던 거지. 네. 그 문제된 애를 찢어놨더니 이게 얼마가 되죠? 1. 1.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약분하면 x. x 대입할 수 있거든, 0에다가. 네. 그럼 0 곱하기 상수. 얘는 0의 수렴. 없어지겠네요. 네. 극한은 1이 되는 거죠. 그 극한 값이 사실은 f'0의 네, 미분계수와 같은 값이죠. 어차피 미분계수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0에 대한 미분계수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치? 그거에 대한 정의니까. 평균 변화의 극한. 평균 변화의 극한. 그걸 네 글자로 뭐라 불러요? 미분계수. 네. 또 너무 먼 옛날 얘기라 또 까먹고 있니? 평균 변화의 극한, 미분계수. 이게 평균 변화잖아. 네. 이게 평균 변화는 아니야. x만의 정분의 a-b분의 fa-fb. 이게 그거 아니야? a,fa와 b,fb 사이로 움직이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이잖아요. 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걸 네 글자로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 미분계수를 일반화시키면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고. 그랬고요. 네, 여기 마지막. 자, fx는 x 곱하기 sin x에 대하여 다음의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 이거는 이런 거가 좀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저런 거요? 저게 뭐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걸 뭐라 정했었죠? F'.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얘가 파이라면 여기가 아이고 죄송해요.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서 미안합니다. 밑에다 써드릴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f'a의 정의였는데, 여기다가 a 자리 대신에 무엇을? 파이를. 그럼 여기는 a 자리 대신에 파이가, 그리고 여기는 h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탄젠트 x를, 그럼 여기는 h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탄젠트 x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정의에 따라서 f'파이가 되겠죠. 네. 근데 이걸 집어넣을 때는 니네랑 얘랑 숫자는 서로 똑같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네. 위아래 플러스 뒤에 붙어있는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똑같아 붙은 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된다고. 네.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거를 h를 x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x가 0으로 가. 그럼 얘도 어디로 가? 얘도 0으로 가.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분의 f 어쩌고 플러스 0 마이너스 f 어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정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양을 조금만 맞춰주면 이거 쉬운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어렵게 풀 필요 없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 뭐 생기면 좋겠다고요? 얘는 맞았잖아. 여기만 위아래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와주면 딱 미분계수의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f'파이의 정의가 돼. 근데 문제는 없었던 적이 생겼잖아. 누가 없던 거예요? 마이너스 3. 분모에 있던 얘가 없던 거라고. 그럼 없던 거는 분자에다 올려놓고 약분시켜버리면 돼. 원래는 누가 있어야 돼요? x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했더니 이만큼은 f'파이가 됐으며 얘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죠. x분의 탄젠트 x가 1의 소리만이니까.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f'파이가 된다. 따라서 저거 미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fx를 미분하게 되면 이 고배 미분이다. 네. 앞에는 x에 대한 1차, 뒤는 sin x. 그럼 네, 앞에 거 미분 1, 뒤 거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뒤 거 미분.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해라.
사인 파이 0 플러스 코사인 파이. 파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 1이 되죠? 거기다 파이, x에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파이. 정답은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게 안 하시고 저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가볍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